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DS파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 중에 언제든지 질문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배경 설명으로 시작하고 이후에는 코드를 직접 다루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GitHub 저장소도 준비되어 있어 직접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DS파이의 핵심 개념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그너처즈, 마줄즈, 툴즈, 어댑터즈, 아프터마이저즈, 맨닉스 등 6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보고 실제 코드 예제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DS파이는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모듈러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선언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저는 매일 코드를 작성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기술 컨설턴트로서 다양한 문제를 마주합니다. 법률 회사의 조사일 수도 있고, 기업의 프로세스 개선이나 AI 내부 배포를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만 개의 계약서에서 특정 조항을 찾아야 할 때도 있죠. DS파이는 저와 제 팀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매우 빠르게 반복 개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프롬프트를 반복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며 DS파이는 이를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DS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로직을 1급 객체로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얼음을 호출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며 DS파이는 입력과 출력 타입에 대한 보장과 함께 이를 직관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물론 구조화된 출력이나 피덴틱 같은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DS파이는 모든 것을 결합하여 응집력 있고 모듈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일련의 기본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DS파이는 냉체인 만큼 방해가 되지 않는 훌륭한 추상화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은 냉체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DS파이가 구조화된 방식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짤섬 파싱이나 문자열 파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입력과 출력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기를 원하는지 의도를 선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며 단지 LLM을 사용할 뿐입니다. DS파이의 핵심 개념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시그너처즈는 함수 호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정하는 것입니다. 입력과 출력을 지정하며 둘 다 타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현은 LLM에 위임합니다. 시그너처는 간단한 문자열일 수도 있고 더 복잡한 클래스 기반 객체일 수도 있습니다. 피덴틱을 사용해봤다면 기본적으로 그것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필드 이름 자체가 거의 미니 프롬프트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프롬프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마줄즈는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입니다. 시그너처즈를 기반으로 하며 추가 로직과 함께하나 이상의 시그너처즈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파이토워치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DS파이는 여러 표준 모듈과 함께 제공됩니다. 프리딕트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LLM 호출입니다. 체인 오브 소트는 요즘 모델들이 이미 처리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모듈에 내장될 수 있는 프롬프팅 기법의 좋은 예입니다.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도구를 모델에 노출하는 방법입니다. 툴즈는 우리 모두가 익숙한 개념입니다. MCP 등이 있죠. DS파이에서 툴즈는 근본적으로 파이썬 함수일 뿐입니다. 파이썬 함수를 DS파이 생태계 내에서 LLM에 매우 쉽게 노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부적으로 DS파이는 나이틀 LLM을 사용하므로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결합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도구를 DS파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즈는 시그너처와 실제 LLM 호출 사이에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결국 렐름에 전송되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시그너처즈는 더 높은 수준에서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댑터즈는 그 둘 사이에 있는 것으로 입력과 출력을 시그너처에서 폭발하여 궁극적으로 렐름에 전송되는 프롬프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모델이 예를 들어 XML이나 박메, 제이슨 등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어댑터즈는 이를 원하는 대로 쉽게 혼합하고 매치할 수 있는 훌륭한 추상화를 제공합니다. 아프터마이저즈는 가장 흥미롭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데스파이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데스파이를 들으면 처음 떠올리는 것이 옵티마이저입니다. 하지만 옵티마이저 우선이 아닙니다. 시그너처즈와 마줄주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조하는 능력 외에 데스파이가 제공하는 좋은 추가 기능이자 좋은 능력일 뿐입니다. 아프터마이저즈는 매트릭과 함께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DS파이 프로그램에서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옵티마이저는 매트릭을 사용하여 올바른 경로를 찾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맨닉스는 옵티마이저가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지, 저하시키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높은 수준에서 프로그램은 입력과 출력에서 작동하며, 옵티마이저는 매트릭을 사용하여 프롬프트의 마지막 조정이 성능을 개선했는지, 저하시켰는지 이해합니다. 매트릭을 정의하는 방식이 옵티마이저가 작동하기 위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제 의견으로는 임의로 복잡한 워크플로우,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로직 등 무엇이든 구축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 또는 전부를 제공합니다. 램과 함께 작업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최소한 DS파이는 모듈화되고 구성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텍스트 감정 분류기입니다.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고 감정을 정수로 출력합니다. 낮은 숫자는 부정적, 높은 숫자는 긍정적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한 전부입니다. 전체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작동한다면 추가 지침을 더하거나 모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표기법이 실험과 반복을 매우 빠르게 만듭니다. 멀티모달 작업 예제를 보겠습니다. SEC 포엄 4PDF를 분석합니다. 어태치먼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링크에서 문서를 가져오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OCR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태치먼트가 매우 쉽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한 아레이지를 구현하여 문서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질문을 전달하면 답을 얻습니다. 심지어 여러 거래를 처리하고 내부적으로 수학 계산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전 어댑터와 바르멜 어댑터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환자 정보를 처리하지만 바르멜 어댑터는 더 직관적하게 포맷된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이슨의 복잡한 구조와 비교하면 뱀의 약간 더 나은 형식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아도 우리 인간에게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토큰 효율성도 더 좋을 것이고 사용 사례에 따라 5에서 10%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은 전혀 변경되지 않습니다. 바르멜 어댑터를 지정하기만 하면 내부적으로 정보가 름에 제시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도구 호출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개의 함수를 정의합니다. getWeather와 searchweb. 시그너처와 함께 포함시킵니다. 질문을 주면 답을 주는 형식입니다. 타입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론할 것입니다. getWeather와 searchweb 도구를 제공하고 5라운드만 진행하도록 합니다. 리액트 에이전트를 호출하면 모델의 프롬프트와 도구를 제공하고 알아서 처리하게 합니다. 체인 오브 소트의 리즈닝 객체처럼 리액트에서는 트러젝터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호출했는지, 어떤 인수가 전달되었는지,
각 호출의 관찰 결과를 볼 수 있어 디버깅과 다른 용도에 유용합니다. 애프터마이저즈는 매우 강력하고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파인 튜닝만큼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인컨텍스트 학습에 대한 모든 연구가 있죠. 파인 튜닝을 하고 싶다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프라를 설정하고 모든 것을 거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시도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애프터마이저즈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세요. 근본적으로 DS파이는 성능을 측정하고 정량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와 조직을 제공합니다. 전이 가능성은 옵티마이저를 통해 가능합니다. GPT-4.1에서 잘 작동하는 분류 작업이 있지만 하루에 100만 번 실행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가정해봅시다. GPT-4.1 내노로 시도해볼 수 있을까요? 70%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T-4.1 내노에서 옵티마이저를 실행하면 성능을 87%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괜찮을 수 있고 비용 프로파일을 여러 배 줄일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저가 이런 종류의 모델과 사용 사례전이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내부적으로 옵티마이저가 하는 일은 프롬프트, 즉 내부의 문자열을 반복적으로 최적화하거나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모듈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 모든 것에 대해 최적화할 때 DS파이가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입력과 출력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 요소를 최적화합니다.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명시하지 않았을 수 있는 잠재적 요구사항을 찾아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지 못하는지 학습하고 매트릭을 기반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프롬프트를 동적으로 구성합니다. 시간 항목 수정기 예제를 보면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 항목의 출력 매트릭을 측정합니다. 모든 최적화 과정을 거친 후 기본 모델 대비 최적화된 모델의 실제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6에서 89로 향상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직 개발 중이지만 매트릭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 매트릭에서 모델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트릭을 조정해야 하는지, 매트릭을 분해해야 하는지, 데이터셋이나 프로그램 구조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 클라이언트 상황에서 자주 보는 예제입니다. 파일 덤프가 있는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SEC 서류를 찾아 특정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약서를 찾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미지가 있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의 예입니다. 일반 파이산 파일이며 DS 파일을 사용하여 방금 언급한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미지를 감지하면 제머나이로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다른 것을 감지하면 GPT-4.1 등으로 라우팅합니다. 워크로드에 따라 특정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예제를 보면 요약 로직과 함께 문서의 경계도 감지합니다. 13페이지 중 본문이 0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이고 스케줄 1이 다음 2페이지, 스케줄 2가 9페이지만 스케줄 3이 끝까지라고 정확히 감지했습니다. 내부적으로 PDF를 이미지 목록으로 변환하고 각 이미지를 분류기에 전달한 다음 그 분류 목록을 또 다른 DS파이 시그너처에 전달하여 구조를 파악하고 섹션 이름과 경계를 나타내는 정수쌍을 제공합니다. 모델의 내성적 능력을 활용하여 생성한 데이터 자체에 대해 함수 호출을 사용하여 루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DS파이의 빠른 반복 루프의 완벽한 예입니다. DS파이가 모델에서 구조화된 출력을 강제한다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잠재력을 축소한 것입니다. 구조화된 출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에 공급하기 위해 많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모델을 호출하거나 여기서는 XML을 사용하거나 다른 유형의 모델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거나
피덴틱이나 구조화된 출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사용해야 합니다. DSPi가 제공하는 기본 요소를 이해하면 이러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매우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토타입이지만 이것을 프로덕션 규모로 가져가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앞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마어 캐테브는 데스파이의 창시자이자 원 개발자입니다. 최근 A16Z와의 팟캐스트에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DSPi는 시스템 마인드로 구축되었으며 의도를 인코딩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디자인은 모델 기능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릴리스, 다른 기능, 더 나은 모델을 볼 때 DSPi는 시스템,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과 의도를 유지하면서 원하거나 필요한 만큼 모델 간에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마어의 말을 빌리자면 DSPi는 옵티마이저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 추상화의 집합이거나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단지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얻은 가치와 제 팀이 얻은 가치는 대부분 프로그래밍 추상화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나중에 최적화할 수도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추가 혜택일 뿐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것이 임의로 복잡한 워크플로우,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로직 등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 또는 전부입니다. LM과 작업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최소한 DSPi는 모듈화되고 구성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를 제공합니다. 최적화 사용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천 개의 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10개에서 100개 정도면 됩니다. 매트릭을 비교적 직관적이고 달성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면 개선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 항목 수정기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항목을 반복하면서 측정하고 모든 최적화를 거친 후 기본 모델 대 최적화된 모델의 실제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적화의 출력은 기본적으로 컴파일된 객체와 같은 또 다른 모듈입니다. DSPi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로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적화의 출력은 기본적으로 직렬화하여 어딘가에 저장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나중에 다른 모듈처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제 프롬프트 자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추가 지침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항목에서 계속 실패한다면 프롬프트 앞부분의 기준의 지침을 추가해야 합니다. 크리스가 이것을 표현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명시하지 않았을 수 있는 잠재적 요구사항을 찾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DSPi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견에 대해 비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함수를 비동기적으로 100만 번 호출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DSPi가 반드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수 호출을 더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시그너처는 문자열이지만 모델에 전송되는 실제 텍스트는 그보다 훨씬 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비용 동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더 가깝습니다. 원한다면 압축 어댑터를 작성하여 모델에 전송되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큰 컨텍스트와 관련하여 컨텍스트 창이 더 커지거나 컨텍스트 관리가 어떻게든 추상화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에 GitHub 저장소가 있습니다.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직접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디스코어드 커뮤니티도 있으며 온라인에 많은 사람들이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코드를 실행하고 코드를 조정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해보세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강연은 DS파이의 모든 구석구석에 대한 논문이 아닙니다.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한 방법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문제에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DS파이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사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DS파이를 통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세요. 즐거운 코딩 되세요.